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처음 하든 여러 번 하든 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냥 구경하듯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기분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사처럼 들어가야 돼요. 판단하는 거예요. 뭐 느끼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판단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옳다 그러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합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구경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행정법 3페이지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제일 밑에 보시면 3페이지, 본문 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 지문 볼게요. 실질적 의미의 입법, 이것은 국가가 일반적, 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것, 그게 입법이에요. 그 한 줄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입법이 뭐라고요? 국가 등이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 줄이면 국가 등이 일반적, 추상적 법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입법, 법을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왜 등이 붙었을까요? 그냥 국가면 국가지 왜 등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법학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드시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건 하나만 했을 때는 등자 안 붙여요. 둘 이상일 때 반드시 등자를 붙여요. 그거는 언어적 약속이에요. 그러면 국가 등이라고 할 때 등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들죠. 의회에서만,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드는 것, 조례. 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건 규칙. 그 부분도, 그것도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입법은 법을 세운다. 한자 뜻은 그렇지만 법을 만든다는 뜻이죠. 법을 만든다는 뜻인데, 만든다는 단어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의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작업을 입법, 한 단어로 말하는 거죠. 입법. 가장 많이 줄이면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 법은 뭔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에요. 그 단어를 외워야 돼요. 일반적, 추상적, 국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법학 용어로서 따로 기억해야 돼요. 국어사전 찾으시면 안 돼요. 네이버에 국어사전 찾으시면 안 돼요. 그건 국어예요. 법학에는 법학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애들이 올렸는데 법 전문가 아니면 제대로 못 올려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네이버 보지 마라 그래요. 답안지 적어놓은 거 보면 전부 네이버 뺏겨놨어요. 빵점 나는.
그건 공부 안 하고 뺏긴 거거든요. 왜? 생각하는 거라 하는데 생각 안 하고 뺏기는 거는 공부 안 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게 자백하는 거죠.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거 따라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전문가가 돼서 한 페이지 올리는 게 나아요. 깨끗한 거, 오염되지 않은 글. 입법이 뭐라고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에게나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그때 일반적이란 말을 써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 일반적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질 겁니다. 추상적이라는 것도 뭐지? 사건 기준이에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그러면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이 뜻이죠. 기준되는 법을 만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바에 훨씬 이제 깊이가 깊어졌죠. 일반적, 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것이다. 누가요? 국가 등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등이니까. 국가 말고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국가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우리 개인들 간에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동호회 하나 만들자, 개모임 하나 만들자 하면 뭐부터 만듭니까? 회칙 만들자 그러죠. 그게 입법이에요. 그게 자치적 정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치단체가 개인이 되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결합하든 둘 이상 결합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든지 둘 이상 모여서 단체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모인 것을 단체, 돈으로 모인 건 뭐라 할까요? 사람으로 모인 것은 사단, 그래요. 사단, 정확하게 사단. 사람의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 이렇게 말해요. 돈으로 모인 건 뭐라 할까요? 재단이라고 그래요, 재단. 사립학교는 전부 재단법인 소속이에요. 재단법인이 시설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라야 된다. 교육에 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멍청한 것들이 돈만 많다고 학교 만들어 장사하는 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볼까요? 학생들이에요. 왜? 멍청한 교육을 배우니까. 생각 없는 교육을 배우니까. 엄청난 피해죠, 그거는. 서서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금방 입법은 국가 등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이 뜻이에요. 한글로 풀으면. 한자로 하면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만드는 것. 규범이 뭘까요? 행위 규범을 줄이는 말인데요. 법이
규칙이에요.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법이란 단어는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행위 규칙이란 말이에요. 자, 길을 갈 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왼쪽 통행이었어요. 좌측 통행.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늘, 국민학교 들어갈 때도 늘 그랬어요. 왼쪽으로 붙어 다녔어요. 근데 도로 한가운데는 놔두고 건물에 바짝 붙어서 왼쪽으로 붙어서 줄 서서 올라가게 했었어요. 나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왜 도로는 놔두고 또랑길 위로 걸어가게 만들었지?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학교 교사가 멍청이들이라서 그래요. 학생들 당당하게 큰 길로 다니라 해야 되는데 벽에 바짝 붙여가지고 재수들이 걸어가도록 하는 것처럼 마치 죄인 취급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언제 느꼈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주분을 할 때 왼쪽으로 붙으라고 주분을 했거든요. 근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대들었어요. 길 놔두고 왜 또랑길 위로 가라 하노.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여학생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다고요. 대호각성했습니다. 지금도 그 여학생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만나지도 못해. 초등학교 때 이야기라서. 초등학교 아닙니다. 국민학교 때 이야기예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없었어요. 국민학교에. 자,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이걸 또 한자로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 사안에 대하여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면 안 돼요. 10년 걸려요. 이 책 한 권 제대로 아는 것도. 10년 걸려도 이 책 한 권 제대로 못 떼요. 제대로 알고 혼자 공부하면 굉장히 빨라요. 제트기처럼. 꼭 내한테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드시 제대로 알고 다니셔야 돼요. 엉터리 배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도 하고 그래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해야지. 잘못해가지고 늘 구박받고 징계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업무 기준으로 해야지 사람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법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규범은 법인데요. 법이 뭐냐? 가치의 학문이지 존재의 학문이 아닙니다. 존재의 학문은 자연과학이에요. 즉 독일어로 이거는 당이론이다 말이죠. 존재론이 아니고 당이론이다 말이죠. 당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는 것.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당위가 무슨 뜻이라고요?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는 것. 여러분
점심시간 되면 마땅히 밥 먹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배고프니까 밥 먹죠, 뭐. 그게 무슨 이론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죠. 딴짓하면 안 되죠. 집중해야 돼요. 언어에 집중해야 돼요. 용어에. 규범은 넓게 말해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규칙인데요. 행위 규칙인데 이때 행위 규칙은 법철학적으로 법을 뜻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측 통행이 바뀐 줄 알고 우측으로 가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계속 좌측으로 다녀요. 왜? 우측 통행이 바뀐 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충돌해요. 이게 내가 비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돼요. 산책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법을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근데 바꾸기는 잘 바꿨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풍습이거든요. 좌측 통행이. 그거 왜 인자 바꾸냐고요. 진작에 바꾸셔야지. 오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 되면 일제시대 잔재를 확 뜯어 고쳐야 돼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자, 법은 당이라는 뜻이에요. 넓게 말하면 이제 규칙, 행위 규칙이다 이 말이에요. 행동 규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몇 시에 모이자. 무슨 요일 몇 시에 모이자. 회비는 얼마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하자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기 싫으면 안 하든지. 그게 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국가에도 법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회 규범이라 그래요. 법은. 사회라는 건 사람이 둘 이상 모여야 사회가 돼요. 그래서 사회학이 나온 거죠. 사회학 중에 법학이 지금 하는 이 행정법 과목이에요. 정립,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 세운다. 자, 그러면 입법은 그러하고요. 행정은 무슨 뜻인가? 둘째 줄에, 마지막 밑에 둘째 줄에 있죠. 첫째 줄에 있네요. 제일 아래쪽에. 행정이란 정립된 법 규범 아래서, 법규 아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작용이다. 행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행정이 뭐 하는 거라고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집행할 수 있나요? 여기서 결론 빨리 내리면 안 돼요. 문제가 되죠. 법이 없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법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은 무슨 뜻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요. 법률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 판단, 선언하는 작용. 법률적 분쟁이 있을 때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선언하는 작용.
법률적 분쟁, 감정싸움 말고요. 법적 다툼이라 해야 돼요. 법적 다툼. 여러분, 저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바꿔요. 법률적 분쟁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꾸면 구체적인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구체적인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개입합니다. 여러분, 판사 만나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나요? TV에서 말고 본 적 한 번도 없죠? 그거는 굉장히 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깝습니다. 현생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법관을 안 만나봤다는 것은 천사입니다. 왜요? 법률적 분쟁도 없고 다툰 적도 없고 범죄를 범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해자도 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죠. 법관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법원에 갈 일이 없는데요. 즉, 그걸 거꾸로 말하면 법원이 개입한다는 것은 언제냐? 재판해달라고 요구해야만 개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개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누가 제기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소장을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서 내야 돼요. 소장. 제출해야 돼요. 그걸 소제기라 그래요. 특정 사건에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때서야 법원이 나서는 겁니다. 요 말이 없으면 법원이 나설 일이 없어요. 법원은 안 났어요. 임무가 없어요. 나설 임무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요 때만 임무가 주어졌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이 세 개만 구분해도,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만 구분해도 행정법은 어디의 법입니까? 가운데 행정에 관한 법이죠. 그렇잖아요. 방이 세 칸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입법칸이고 두 번째 칸은 행정칸이고 세 번째는 사법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칸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 만드는 칸이라고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 그 단어를 외워야 돼요. 일반적, 추상적. 이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요. 입법하려면. 책 많이 읽으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 만드는 것이 입법이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걸 집행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두 번째 칸 왔잖아요, 벌써.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의 제일 높은 사람 누구죠? 대통령.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직 뉴스에서 못 봤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뽑았잖아요. 앞으로도 뽑을 것이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지만 그 국가 권력을 창출해내는 사람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국가가 우선한다, 국민이 우선한다. 헌법 제1조 2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국민주권이에요. 국민주권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국가의 모든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추상적 국민입니다. 그냥 나 개인한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론화 시켜놓은 거죠. 이론화 시켜놓은 거.
사회계약서를 혹시 들어봤나요? 사회계약서를? 사회계약서를 말 꺼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주일 가거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사회계약서 단어만 울부짖다가 말래요. 자, 일반적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있듯이고요. 추상적이란 말은 모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손등을 뒤집으면 뭐가 나올까요? 손바닥이 나오잖아요. 언어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하세요. 이게 반대 해석하는 방법인데 법학 공부하는 방법에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문장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책 뒤집어도 괜찮아요. 사람 생각 뒤집는 철학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개별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이 뜻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집단에 대하여 이 뜻이에요. 개별적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재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원고잖아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개별적 사건을 다루는 거죠. 개별적 사건 다루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이라는 단어가 특정 사건이에요. 요거는 사람 기준, 요거는 사건 기준. 그래서 재판 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자, 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 끝났어요. 그럼 행정부는 뭘 하는 것인가? 행정부는 일반적, 추상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가? 개별적, 구체적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여기서 궁금해야 돼요. 일반적, 개별적, 모든 사람, 특정인, 추상적, 모든 사건, 구체적, 특정 사건. 네 가지가 나오니까 결합하면 네 가지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 집행 작용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행정이에요. 좁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시군구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 신청해야 돼요. 허가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면 구청에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법률 요건을 구비했을 때 허가를 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행정이에요. 요 사건은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방적이라 그래요. 신청 들어오고 답변하는 거니까. 세금 내라. 통지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일방적이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이건 여러 번 설명할 건 아니죠. 너무나 쉬운 건데. 예. 그러면 이 사람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건축법상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건축법 기준으로 하면 갖추었으면 허가를 해주는 거죠. 이게 법 집행하는 거예요. 건축법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허가 신청 들어가면요. 영업허가 요건 갖추었으면 허가해 줄 것 아니에요. 원리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식품위생법이고요. 그걸 누가 심사할까요? 여러분의 서류를 제일 먼저 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도 알아야죠. 행정공무원이니까. 입법공무원이나 사법공무원이 아니니까. 행정공무원. 자, 그래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행정의 개념적 징표라는 말은 특징이에요, 특징. 독일어를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면 차라리 독일어 그냥 그대로 적어 놓지. 한글로 성격, 특성. 그러면 행정법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봅시다. 자, 여러분, 사이다는 사이다 냄새 나잖아요. 맛이 나고.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럼 행정법은 어떤 톡 쏘는 맛이 있을까? 이 뜻이에요. 다른 법 다 알면 쉬워요. 근데 다른 법 어디 있습니까? 행정법 하나만 하는데. 하나만 맛보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1번에 보면 행정 주체가 행정 행위를 하는 거죠. 행정부가 행정 행위를 하는 거죠. 행정 주체가 누구겠어요? 소속 공무원이에요. 별거 없어요. 뭐를 한다고요? 공익 실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공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어보면요. 공익 아닌 게 뭘까요? 오케이, 사익이.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공익, 사익을 다뤄야 돼요. 개인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이익. 공익하고 사익. 자, 하루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이 스페인에 갔다 왔습니다. 회담한다고.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 스페인에 놀러 갔다 온 겁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갔죠. 그러니까 사적 업무입니까? 공적 업무입니까? 공적 업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됩니까? 이거는 ABC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협상 능력은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그 목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공무원 가야 되죠. 윤석열도 공무원이잖아요. 내가 낮춘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불렀지. 이름 부르면 잘못된 건가요? 내가 어릴 때는 박정희 카카 이리 불렀어요. 박정희 캐도 맞아주고요. 어른들한테도 맞아주고, 동네 형님한테도 맞아주고 그랬어요. 무서운 시대라서. 지금은 무서운 시대 아니니까.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죠. 공적 업무 수행하러 갔잖아요. 자격 없는 개인을 데리고 다녀도 된다,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뉴스에 내 그 소리만 나오고 앉아. 뭐 하는 짓인가 몰라. 행정법 첫 시간에 배우는 거 다 까먹었나 몰라. 그죠? 뭘 구분해야 돼요?
공사 구분해야 돼, 공사 구분. 자, 두 번째, 사회 형성 작용이다 되어 있어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형성, 만들다 뜻이에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형성, 만들다 뜻이에요. 형성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만들다. 만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3번 보세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을 한다. 중요한 거 아시겠죠? 금방 했잖아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규율한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 갑의 건축허가 신청 사건, 개별적 구체적 사건, 특정인에게 특정 사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나은 사회니까 미래지향적이죠. 왜 이 말을 쓰는가 하면 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작용이거든. 그런데 행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참작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할 때 여러분 이 창호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뭐 과거의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도로가 그때부터 저렇게 넓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두 분 태어나기도 전에 도로가 너무 넓어서 바람이 불면 낙엽이 휘휘 날려다녔어요. 저 자리가. 지금은 차가 너무 많죠. 그래도 수십 년을 견뎌온 겁니다. 저 도로가. 자, 지금 도로를 만들려면 저거 2배로 늘려야 돼요. 이제 앞으로. 왜? 앞으로 100년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행정계획은 더 그래요. 그런 점. 그리고 계속적이고 통일성 띠는 작용을 해야 되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오른쪽 페이지 5번. 포괄적 지도 통제하에 행해지면서도 나름의 자유활동 영역이 있다. 이 말은 재량 영역도 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번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행위 형식이 있다. 예. 그 행정작용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들면 자, 행정청이 하는 행위들을 종합하면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말이죠. 행정작용. 그 속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권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이게 늘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이거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행정법의 핵심이 여기에요.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개념이 넓은가요? 행정작용의 개념이 넓은가요? 행정작용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행정작용 속에 행정행위. 그 다음 2번째. 공법상 계약. 3번째 합동행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법률행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법률행위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또 봐도 돼요. 그러나 이 방법으로 강의하는 사람보다는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과거 기준으로 강제로 하는 권력적 행위이냐, 강제가 없는 비권력적 행위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전제왕권 탓 때문에 그래요. 권력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던 시대 유물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이제는. 강제로 한다고 누가 들어줍니까? 어때요? 법이 없이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앞으로 법도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갈 거니까 생각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단독행위, 요거는 상방계약, 요거는 둘 이상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는 것,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다르게 하면 전통적인 방법은 권력적 행위냐, 비권력적 행위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강제력 행사하지 않고 동의나 협조받아 하는 것인가,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강제력 행사하는 권력적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상대방에게 강제력으로 실현시키기 때문에 법 없이는 못해요. 그게 법치 행정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비권력적 행위는 상대방이 협력만 하면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도표 보시면 행정, 입법, 금방, 사법, 우리 세 가지 구분 다 했는데요. 갈로 1, 2번 여러분 읽으시고 도표에 하나만 볼게요. 그 도표, 가운데 도표에 지배 이념 찾으세요. 찾았나요? 행정의 지배 이념은 한목적성이에요. 공익 실현이라고요. 그런데 사법은 무엇을 판단한다?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합법성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합법성은 다른 말로 하면 위법성. 법에 맞으면 합법이고 법을 위반했으면 위법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행정의 이념이 어디 있다고요? 한목적성. 사법의 이념은 합법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읽을 자리가 그 밑에 핵심 체크에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큰 도표 두 번째 칸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 또는 입법작용도 있으니까 실질적 입법, 또는 판단하는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 사법, 이걸 다 행정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행정부가 한다고 해서 다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그 내용을 따져야 된다. 실질적 입법인지 실질적 행정인지 실질적 사법인지, 형식적 행정에 들어가긴 하지만 따져봐야 되죠. 자, 실질적 의미 행정, 공무원 임명 이런 부분, 조세 부과 처분 이런 거, 영업 허가 이런 부분, 토지 수용, 징계, 지금 금방 읽어드린 것들은 전부 시험에 나오는 제목들이에요. 두 번째, 실질적 입법, 법규 명령, 그리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그리고 조례, 그리고 행정규칙. 요거 전부 시험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단어 익숙해져야 돼요. 요것들은 행정부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들어가면 행정심판 제결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 행정심판법이 따로 있어요. 2군에 들어가면 행정심판법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 부분도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도.
자, 그 정도까지. 그 용어들은 반드시 한 번씩 눈길 주고 가세요. 복습할 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우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이 칠판을 칼로 째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 어휴, 가슴 아파. 자, 이게 한 나라다 칩시다. 공찰 때만 대한민국 하지 말고 평상시에 늘 대한민국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초등학생 따위가. 촌시르꾸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입니까? 그런 표현도 우리란 단어가 소속 개념인데 하나로 하겠다 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좋은 단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신자라 하거든요. 생각이 다른 게 어떻게 배신입니까? 그냥 생각이 다른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국가 명칭이죠, 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 까먹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 주권 국가다. 자,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책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강의하는 건 책이 없어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인가 아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따지는 겁니다.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일까요? 인종 보고 따지면 안 돼요. 요즘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 보고 판단해야 돼요. 국적법 보고. 무슨 법이 있다고요? 국적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도 있고요. 외국 국적도 함께 가진 자도 있습니다. 함께 가진 자를 이중국적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법에는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가? 안 봅니다. 이중국적자는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적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무국적자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구분하는 법이 국적법 따로 있다. 자, 사람이 모였으니까 친구들 몇 명만 모여도 회식부터 만들자 하죠. 한 달에 한 번 모일 것인가, 회비를 얼마 낼 것인가, 모여서 뭐 할 건가 만들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 모여 있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만드는 법이 사실은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처음 만든 헌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정헌법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헌법학자들이 전부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헌법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진호 박사가 있는데요. 옛날 이야기고 놔두고 헌법이 그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아예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본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상하 개념으로 하면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따지면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최고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지배복종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늘 최고법이라 그랬거든요. 나는 늘 불만이었고, 지가 뭔데 최고야. 국민이 인정하는 건데. 최고는 최고 같은 소리 하고. 그냥 국민법이라 하지. 독일을 안 따를 것 같으면. 그죠?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너무 많이 가르치나? 그런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기본 틀을 만드는 거죠.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 일부 엉씨는 헌법이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긴 합디다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부터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있어요. 헌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 권력. 이걸 앞뒤로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국민이 먼저입니까? 국가가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예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틀에 불과하다. 박정희 시대 때는 헌법이 국가 권력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혁명을 통해서 만든 법이었거든요. 하나를 집어삼킨 강도들이 만든 법이라 그런 거예요. 물론 18년 집권하다 총 맞아 죽었지만 기본권이 먼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양반도 기본권을 빼고 적어놓은 게 한 구절이 있어요. 빼면 안 됩니다. 헌법을 논하면서 국민을 뺀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는가? 법률이라, 법률. 이거 전부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 물론 성문화시킨 성문법도 있고 성문화되지 않는 불문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야 되지만 지금 성문화된 것 기준으로 일단 하면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어디서 만들까요? 의회에서 만들어요. 의회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나라 법이 국회의원 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수결로. 그러면 그 나라에 만들어진 법들이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질까요? 국민이 책임집니다. 왜요? 멍청한 국회의원 지가 뽑았잖아요. 외국 사람이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서 뽑았잖아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말 듣고 찍으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찍어야 돼. 그게 최선이에요. 방법 없어요. 내가 현재보다 더 똑똑해질 수 없잖아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 정보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실은 그 정보도 수집 활동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비판해가면서 찍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국민의 도리인데 어쨌든 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여건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해라는 거죠. 국민이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것은 그 법률을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국민 스스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나요? 나의 자유를 내가 제한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을 만들어가지고 간접으로 하는 거죠. 헌법 37조 2항에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서만 가능하다고.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법률이 상세하지는 않거든요. 비교적 상세하게 갈 수도 있는데 대체로 짧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현실에 맞게 상세하게 만들려면 법을 집행하는 쪽이 행정부라 그랬잖아요. 이게 시행령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명령을 발한단 말이에요. 명령. 요거는 이제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만들어내는 명령이다 말이죠. 이걸 행정입법이라 그래요. 요거는 국회 입법이고 요거는 행정입법이다 이 말이에요. 구분되나요? 자치단체가 만드는 게 있다 했죠. 조례와 규칙. 그래서 지금 요 순서대로가 서열이 있는 겁니다. 1번 쪽이 상위법, 5번 쪽으로 갈수록 하위법. 상위법, 하위법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지 못합니다.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냥. 하위법이 상위법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기본권 제한할 때 법률로서 만들으라고 하는데 의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인데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고 본질적인 내용은 또는 중요한 내용은 기본권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의회에서 만들어야 된다. 의회가 그것을 하지 않고 행정부의 명령으로 다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근대부터 시작한 건 맞는데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입법은 의회에서 하고 법 집행은 행정부가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국가 권력을 나누자 한 것이 삼권 분립제도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본질적인 사항을
제정하지 않고 행정부에다가 무작정 위임하면 상권 분립을 위반한 거예요. 법치주의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위임은 안 돼요. 즉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 쪽으로 포괄적 위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라서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라서 그래요. 자치단체하고 관계 있을까요? 관계 없어요.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위임이 됩니다.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조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 가장 상위법이 뭐라고요? 헌법,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 순서 기억하시고요.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법 다 나옵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법전 이만큼 두꺼운 거 들고 다니는데 안 들고 다니게 돼요. 휴대폰 다 갖고 있죠.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현행법들은. 앞으로 개정될 법도 다 나와요. 맛집 그만 찾고 법령정보센터 좀 들어가 보세요. 네. 반드시 깔아야 돼요.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부릅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그래요. 이 명령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르는 명령이 있고요. 그렇지 아니한 명령도 있어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법규명령이라고 그래요. 법률의 위임 없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명령이 있어요. 행정규칙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있다가 또 할게요.